국민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득돌반이들 5060의 부기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친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날아엎자. 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유월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아리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연병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날아엎자. 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유월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사비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유월항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자, 이 노래 끝나기 바로 직전에 껄이 나셨어요. 예. 참. 오늘 어머니 편찮으셨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용서를 받으세요, 빨리. 네, 검진을 하는 날인데 아침 10시 반, 2시 반, 3시 40분 3번을 왔다 갔다 제가 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천천히 하시고요. 한 5분 후에 시작할게요. 아니, 바로 해도 돼요? 아니요. 아니 지금 들어와 계시지 않으세요?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렵다. 진짜 밖에 날씨 엄청 덥네요. 오늘이 잠깐만요. 어제가 중복이고요. 예. 대서면은 가장 더운 예. 날이죠. 정말 제가 더위 별로 안 타는데 예. 오늘은 조금 덥더라고요. 그래서 겉옷을 안 입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옷을 하나 더 입고 다닌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정치인분들은 긴팔 입는 게 진짜 불편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알러지 햇빛에 노출이 되면 그 때문에도 반팔 입고 다니기는 조금. 옷은 겁나 시원한 거일 건데 아마 버리긴 해도 긴팔이라는 것 자체가 더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겉옷은 들고 다녀요.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겉옷은 그냥 들고 다녀요. 실내에 들어가서만 거의. 아니죠. 뭐 실내에서 잘 안 입긴 하는데 저걸 안 들고 다니면은 또 아주 가끔 좀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예.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고요. 자, 시작하실까요? 네. 잠깐만요. 자, 스탠바이. 숨쉬는 것도 정치다 16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용국가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 비전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오늘도 벌써 저희가 160번이 됐네요. 네, 징그럽게 하셨어요. 160번을 찍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미래사무부총장 김현 부총장님 나오셨고요. 계산하고 있어요. 160주면 몇 달을 한 건가요? 160 그러니까 44 16이죠. 그럼 4년 아니죠. 너무 쉬운 걸 계산하고. 아니죠. 44 16? 그럼 4년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3년 정도?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3년, 딱 3년. 그렇죠.
60에 나누기 160. 3년. 3년 네. 좀 안 됐네요. 네. 3년 채울 그리고 때쯤 그 되면은 기간 네. 내내 또 이렇게 쭉 총재직을 잃지 않고 계속 그럼요. 집권하고 계신 우리 채널의 푸른 나무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구 집권하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입니다. 영구 집권을 상징하는 뒤에 채널 아, 그러니까요. 집권이 계속 될 때마다 기수 바꾸는 거예요? 아니요, 뭐 저는 여기서 제가 영구 집권하면서 총통제 뭐 이런 거에 가까워서 사실상 그 진보 진영의 박정희라고 할 수 있죠. 총 맞아 죽으면 안 되는데. 자, 아까 제가 오다가가 아니구나. 병원에서 봤구나. 병원에서 잠깐 이렇게 뭐 기다리는 시간에 병원 같은 데면 앞에 막 화면 틀어져 있잖아요. 종편? 아니 그 종편이야. 뉴스야. 그거 모르겠는데. YTN일 수도 있고. 연합뉴스 TV나 YTN SBS였나? YTN이었나? 하여간 뭐였냐면 이현주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이 둘이 앉아서 뭐 이렇게 웃는 사진을 어제 저 출판 기자회 네네네,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어제 그저께 했나요? 더 재밌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 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말도 더듬더구만. 그래서 뭐 친일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왜냐면 오늘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제일 첫 주제가 그 정부 여당의 지지율의 변화, 또 한국당의 지지율의 변화. 이것이 그 정부 여당, 특히 대통령이 이제 최근 일본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응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지금 쭉 빠지면서 그렇게 되니까 이 친일 프레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빠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부터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예. 지금 나경원 씨 같은 경우 오늘 황교안 씨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그 미리 예상을 하고 한번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 집착한다. 어린애 같은 정치를 그만둬라. 아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이 어제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 비판했던 얘기예요. 이를테면은 대한민국 경제를 나쁘게 만들어서 일본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게 신친일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참. 그러면서 일본을 편을 드는 사람들은 친일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쳐서 일본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친일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경원 씨가 정말 어린애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 워딩을 자기가 하고 있어요. 어린애 같은 정치라고. 이거 안 돼요. 어린애랑 비교하는 거 안 돼요. 폄훼 발언. 네.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우리 들으면 이거는 정말 나쁜. 요새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얼마나 민주주의를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경우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걸 뭐 나경원 씨는 지금 어린애 폄훼 발언을 그만둬라 이렇게.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 구상유치라고 그러죠. 네. 구상유치. 사자성어 폄훼 발언. 아니죠. 이게 그때 한번 적반하장 있잖아요. 적반하장. 그걸 이제 우리 이해찬 대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도둑이 그렇죠. 매등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말이라고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공격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린애 같은 정치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어린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정치인과 어린애를 이렇게 비교해서 폄훼할 때 쓰는 걸로 하는 것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경원 원대는 구상유치한 발언 중단하라. 맞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구상유치가 입에서 아직 전냄새가 난다는 그렇죠. 말을 한자로 한 거거든요. 이건 전냄새에 대한 폄훼인데. 그러니까 한문을 한자로 쓰는 거죠. 엄마들. 유치? 유치에 대한 폄훼라고. 이거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척척 말장난이 맞아요. 말장난으로 계속 낳고 있죠? 이 말장난 쪽으로 완전히 갔어요. 아마 그것만 하는 보좌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리가 이런 말장난을 하는 거를 또 상대를 해주니까 그것에 이분은 언론에 노출되는 것, 이제 부고란 아니면 다 좋다라는 이런 구상유치한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구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하면 다뤄지니까. 하여간 그렇고 나경원 의원은 이제 어느 단계부터는 사실은 뭐
컨텐츠보다는 그냥 이렇게 말장난하는 것 쪽으로 갔기 왜냐면 때문에 예. 적수가 나타났거든요. 누구 예, 좀 전에 얘기했던 언주리? 출판 기념회. 언주리? 예. 언주리 그분하고 왜 한교안 대표하고 이렇게 대화 나눈 장면이 방송이나 신문에 이렇게 보셨잖아요. 한교안 대표 얼굴이 새로운 콤비예요? 그분이 이제 연수원 시절에 교수였다는 교수님이었고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친한 사이? 굉장히 이 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딱 보면 한교안 대표가 이현주 의원을 되게 이제 후배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이현주 씨가요. 2015년도 성명서. 네. 그 법무장관 할 때 그때 하고 엄청나게 씹었죠. 국무총리 할 때도 엄청 씹었더만. 그거는 이제 당시 우리 당에 있을 때 대변인이어서 할 수 없이 네. 한 거라고 본인은 얘기하겠죠. 그리고 아마 성명서 내고 전화해가지고 저의 생각은 그게 아닌데 당의 입장이 그래서 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게 주거니 받거니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자신들의 발언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가 바꾸려고 하면 당연히 그 발언을 철회를 하고 거둬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또 헤헤거리고 지나고 막. 근데 꼭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요. 지금 이제 저희가 나경원과 이 언주 이름 잊어버리셨어요. 네. 그 한 맺힌 이름을. 그 두 언주로라고 있습니다. 네네 두 분 때문에 잠깐 저희가 길을 잃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처음에 좀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이 최근 국면에서의 지지율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이걸 통해서 현재 국민의 마음이랄까 어떤 대중의 심리랄까 그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50%를 넘고 또 518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당 지지율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그냥 몇 프로예요 도대체? 3.2% 폭락한 27.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한교안 것 같아요. 대표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참여를 하면서 어쨌든 그동안 딴지 걸고 발목 잡기 하던 한교안 대표에서 좀 이렇게 통큰 내지는 대범한 야당 대표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는데 그 뒤에 이 자유한국당이 후속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첫 번째 추경안에 대해서 반대. 두 번째 그 일본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던 것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친일 본색이 드러나는 정당 내부의 목소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반면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5당 대표들을 만나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이 어쨌든 국민들에게 중도층에게 특히 안심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발빠른 그 대안 마련, 그러니까 이제 부품 소재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조국 수석이 SNS 통해서 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규정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이 경제 침략에 대해서 두둔하는 것이야말로 이 몰 역사적인 거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죽창가도 함께했지만 이제 그런 청와대와 참모들 간의 이런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입장에서 이제 지지자들은 또 환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걸 강경 대응이라고 사실은 이렇게 네이밍하는 것도 좀 적절치는 않은데 단호한 대응이죠. 정부의 이제 원칙적 대응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적 대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분석적인 여론조사 해놓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구해서 보면 전체적인 여론이 지지를 하고 있고 기존의 진보층의 여론은 뭐 당연히 지지를 하고 있는데 중도층이 상당히 높게 지지를 하고 있고 질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제가 요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경제침략대책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관련한 회의를 이제 매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론 동향을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관련한 조사들을 좀 보는데 보면 그러니까 진보층과 중도층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수층에 있어서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깊이 결합되어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정체성을 감안해서 정부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답을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정부하고 연관 또는 자기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하고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대한 연관성이 좀 적다고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원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수층까지 포함해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그러한 큰 흐름이 하나가 형성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비유를 하자면 과거 탄핵 때 이 사실은 정치권이 탄핵 국면에 이렇게 딱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대응하기 전에 국민들 자체에서 이 촛불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다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사한 이렇게 흐름과처럼 이게 형성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일단 그것이 지금 정부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의 상승을 설명해 주겠죠.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첫째는 너무 엇가는 쪽으로 그렇죠. 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지금 거의 영린을 건드린 거예요. 푹 빠져버리는 네. 꺾인 것이고 그 당황한 것 때문에 청와대 회담에도 각오했는데 역시 그게 진정성이 없으니까 꼬이고 그래서 이제 들고 나온 것이 이른바 이거 자꾸 친일 프레임을 우리를 거냐는 얘기도 하고 그것에 극단으로 간 게 김문수. 야, 진짜. 그건 진짜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예. 저 얘기죠. 지금 친일 친미해야 될 때 왜 너 저 이 정부에다가 친북하면서 말이지 뭐 이러냐. 지금이야말로 친북이 아니라 친일 친미해야 될 때 아니니까 완전히 극단적인 얘기부터 포함해서 그중 조금 정신을 약간 그나마 조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왜 우리를 친일 프레임으로 거냐 이제 이런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의 항변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 근데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지금 일본에 의한 경제 침략 때문에 가려진 것 중에 하나가 불과 이제 3주 전에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그 이후에 그 일단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 낼 건가 이런 게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과 집중도가 높았는데 일본의 이런 침략으로 인해서 가려진 거잖아요. 그런 거는 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예.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1.8%는 지난 3주 전에 남북미 정상이 만났을 때의 지지율의 수치랑 거의 근사하죠. 예. 예. 이게 이제 친일 프레임 건다 그러는데 친일 프레임이 아니라 도발은 아베가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건 방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사이에 아베를 편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친일 프레임을 걸어서 건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냥 친일을 한 거거든요. 요거를 왜 프레임을 걸어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써먹고 있는 건데 네. 지금 황교안 씨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오늘 청와대가 편가르기 정책에 혈안이 돼 있다. 국민의 삶을 망친다. 사실은 편을 갈라서 아베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때리기에 열중했던 자들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저께인가 리얼미터 권순정 요걸 네. 조금 소개해 주시면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이 여론을 예.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실장이 그 이동영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요 했던 말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일제불매운동에 대해 조선일보와 비슷한 스탠스는 도움이 안 된다. 떨어져 나가는 산토끼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은 걸려고 건 프레임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 프레임을 셀프로 만들어서 지금 그 안에 딱 갇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외세와 뭔가의 전쟁을 벌일 때는 일단 똘똘 뭉쳐서 외세를 물리치는 게 먼저인데 마치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뭐 신친일 프레임을 걸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반하장 논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레임 얘기가 나오니까요. 막말을 해놓고 막말을 막말이라고 하는 것이 막말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심지어 엑스맨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다 알고 계시지만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청구였고 그것이 시작돼 맞다라고 얘기하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뭐 전략물자에 대한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거다라고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바꾸는 건데 기본적으로 아까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일본 결의안 채택을 하고 있지 않은 것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안 중에 그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 배정에 대해서도 그것조차도 지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이 어쨌든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고 그것의 반증이 지금 지지율에 이거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 정도로 떨어지면은 폭락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얘기 나오지만 네, 우리는 폭락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폭락. 그러니까 여론 폭망. 분석에서 그 여론이 민심이 원칙적인 대응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 대응이 얼마나 정말 효율적이냐의 문제 이전에 지금은 아베가 사실상의 뭐 경제 전쟁, 경제 침략을 이렇게 도발해 온 상황에서는 그 싸움에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대목에서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예. 똥볼을 찼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우리 프라님이 말씀하신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 분석 실장이 분석을 하면서 흥미로운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흥미로운 얘기는 일본 문제는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해야 한다. 근데 국민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하지 않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그렇죠. 드러난 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 지적이 하나 상당히 눈이 갔고요. 또 하나는 일제 불매 운동에 대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조선일보 같은 스탠스를 취했는데 이게 일제 불매 운동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냐, 뭐 좋으냐, 뭐 이거 갖고 되느냐 이런 차원 이전에 이것으로 뿜어져 나오는 어떤 국민들의 마음 또는 진심, 이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사실상 조롱이나 폄훼를 담고 있는 이제 그러한 논조가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자한당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서 권순정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볼 때 일제 불매 운동에 대한 참여자 비율은 더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거 여론 분석을 하면서 72%가 불매 운동에 참여하겠다로 참여하지 않겠다가 27%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걸 봤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영화 중에 최종병기 활의 마지막 대사가 바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있잖아요. 국민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일제의 만행에 규탄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일본 국민들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아베 정권과 그의 부역자들에 대해서 남의 나라를 존중하지 않고 독립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내정 간섭을 통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원점으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좌지우지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오만함, 더군다나 일본 안에 특정인이 우리는 이 정부를 무너뜨려서 친일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암시하는 내용을 버젓이 그 유튜브로 방영이 되는 그걸 보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여의도 시각,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정치인들끼리 나누는 대화를 가지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이 분노를 바람이 계산되지 않은 것처럼 할 수는 이미 그러니까요. 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게 친일 프레임이 맞아 틀려 뭐 내지는 조선일보에서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것, 이래서는 도저히 국민들의 감정에 을 읽지 못하는 거다, 소통이 안 되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일요일 날 제가 제 페이스북에도 사진 올렸는데 저 책 교보서적에 갔다가 그 옆에 딱 나오면은 그 옆에 큰 건물에 그 유니클로가 있어요. 꽤 큰 매장이에요. 그 옆을 딱 가서 보는데 횡한 거예요, 진짜. 지금 세일하잖아요. 예. 그 세일을 막 다닥다닥 붙여놨는데 50%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야, 진짜 대단하다. 최고. 그래서 딱 봤는데 2층에 한 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봤더니 종업원이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제가 이거 참 사실은 무섭구나. 연합뉴스 TV 방송 끝나면 이제 가끔 그 길을 걷거든요. 저도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국민들이 진짜 훌륭하세요. 네. 근데 하여간 이제 권순정 씨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의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옳건 그르건 간에 이래가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이 국면에서 사실상 경제를 막아내고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자, 예. 여기까지 하고 요 같은 일본 관련 주제인데 조금 다른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쭉 이렇게 메시지를 한편으로는 이렇게 강화시켜가는 면도 있고요. 또 방향을 조금 바꿔가는 면도 있어요. 근데 가장 최근의 메시지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메시지가 뭔가 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조금 보고 우리가 정말 대통령과 국민 간에 서로 사인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메시지를 한번 좀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씩 추월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 그러면서 지금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단결을 촉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더해져서 국민들이 걱정이 많겠지만 정부는 외교적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하다며 부품 소재의 혁신 창업과 기존 부품 소재 기업과 가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라는 말씀 때문에 아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에서도 지난 금요일 날 키스트를 갔습니다. 그때 과학자들 그리고 이제 정부 관계자와 학계에 계신 분들 해서 15명가량 이제 허심탄회하게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불과 10년 전에는 우리가 일본과 우리의 그런 기초 산업 부품 소재 연구의 성과가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면 최근에 들어선 3-4배 정도 차이가 났고 이것을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조절을 제대로 해준다면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조금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가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이렇게 좀 우리가 간과했던 것, 일본이 얼마만큼 우리 안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던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대통령 말씀대로 그동안 하나하나 극복해 왔고 추월해 왔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대통령 메시지에서 이제 그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좀 강하고 선명하게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면 이번 메시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저는 이른바 캔두라고 생각해요. 예. 할 수 있다. 캔두. 예. 그 그러니까, 길까지. 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살려나가자 이런 것을 강조한 거고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이런 걸 해보면 국민들이 원칙적인 태도를 지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근데 이거 오래가면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하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연 이게 이길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게 뭐 경제와 기술 이런 것들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이 초우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런 식으로 블락킹을 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거를 극복하고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국은 이것이 중장기로 갔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선에서 한편으로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국내 관광을 강조하는 것이 네. 있잖아요. 전체적인 지금 무역 외 수지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리고 한 2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이런 거 혹시 들으셨어요? 96년도 양궁 케이스? 그 뭐예요? 그게 이런 거에 있어요. 그 애틀란타 올림픽을 앞두고서 미국에서 이 양궁의 우수한 신제품을 한국 선수단에 판매하지 않겠다 그랬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양궁협회에서 개발했고 외국 제조사의 활을 쓰지 못하도록 대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 새 규정 하에서 국내 회사의 연구 투자가 급성장해서 극복했던 케이스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꼭 소개하고 싶은 이거 우리가 혹시 올려드릴 수 있나요? 어디지? 수유 재래시장인가? 그거 보셨어요? 이상은 막 많이 들고 오시는구나. 남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 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일본 경제침략대책위원회에서 이제 막 가종 다양한 정보를 나누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얘기하는데 이거 제가 좀 이따 보내드릴까요? 네, 보내주십시오. 저희 수유 재래시장은 항일 불매 운동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 네. 현수막 딱 걸려 있는. 농협에서는 그 일본 여행 안 가는 분들에게 쌀 제공하겠다 이런 것도 그렇구나. 있고 결국은 예. 이제 국내 관광 이 문제인데요. 그 가장 일본이 직접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의 기초단체장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그것을 이제 일본 정부에게 이제 항의를 하겠죠. 결국 이번에 일본 관광 안 가기 운동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저항 운동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어저께 그 김정숙 여사님이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관심을 갖고 현장에 갔던 것도 이제 방송에 나오고 그러던데요. 아마 계속 광주에 머무르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우리 조국수석께서 일본 회의 정체 이래가지고 아베 신조 내각 강요 및 자민당 정치인들이 그 일본 회의는 극우 단체로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의 내용의 책을 가지고 와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서 봐야겠네요. 일본 회의. 그 부분은요, 제가 이 반방송에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문제는 국내 관광 부분인데 그것을 제가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국민이 하는 15조 추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관광 관련한 적자가 15조래요, 연간.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일본을 안 가고 올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보내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국민들이 하는 추경을 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일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게 바로 뭐 일본 관광 안 가기라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도 추경은 해야죠. 지금 산불 피해나 지진 피해나 이런 거를 관광 안 가는 남은 돈으로 국민들이 성금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자, 이 와중에 아베가 그 참의원 선거가 끝난 후에 본인이 생각했던 사실상 개헌선을 돌파하는 그런 의미의 압승, 이건 실패한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고 나서 내놓은 일성이 뭐냐? 과연 아베가 그러면 그 본인이 의도했던 참의원 선거 압승을 통해서 중의원 참의원 모두 개헌선을 가져가는 그것에는 실패했는데 여전히 분위기를 이제 개헌 쪽으로 계속 띄우고 무소속과 다른 야당에 대해서 손을 잡고 개헌을 계속 해가겠다 이런 이제 담론을 띄우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답을 가져와라 뭐 이런 오만방자한 이 얘기를 조금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게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 규제 강화에서 비롯된 건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 강화를 한 건데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되풀이하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했고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다음에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국 간 국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다 아는 것처럼 위안부 합의는 몰래 한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소위 성노예자분들의 의사와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한 합의를 지키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결정, 개인이 소송을 한 것을 사법부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답을 내놓고 첫 번째는 대화를 하자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걷어찬 거고요. 그리고 그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개입해서 사실상 대변인, 기업의 대변인, 특정 기업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미 답을 다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이 배상을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예.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 쓰는 아베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좀 단죄를 좀 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23일, 24일이 예. WTO 일반 이사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지금 볼턴 차관본가요? 볼턴 보좌관이 예. 이제 곧 들어와서 뭐 얘기가 진행될 거라고 하니까 아베의 이런 우리한테 하는 얘기, 자기의 이 끊임없이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이지 않을까 봐요. 이게 굉장히 분노스러워요.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징용 관련한 판결이 나왔을 때 뭐 이게 대법원 판결이니 이걸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그대로 존중하되 서로 해결책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일본이 그거를 거절해놓고 나서 마치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처럼 아베가 답을 가져와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농치고 있는데 정말 간교한 자예요 정말. 결국에는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위원장님이 그게 최고위원회였는지 무슨 그 대책회의였는지 모르겠는데 발언하신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제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커뮤니티 우리 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그 링크를 걸어놨는데 많은 분들이 엄청 반응이 정말 시원하다고. 그걸 그대로 한번 재현해 주시면 안 될까 싶은데. 뭐 지금요? 아니 발언이 굉장히 시원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거 보셨어요. 네. 그 링크를 네. 보고는 이번에 일본 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김민석 의원 발언 해가지고 경제 침략 대책위원회로 바뀌었죠. 그렇습니까? 네. 국내의 친일파 친일 언론이 더 문제다. 아베 꼭두각시 중단하고 초당적 협조하라 이런 거. 네, 그게 첫날 한 거고요. 음. 둘째 날에는 더 시원하게 했는데. 자, 그러셨습니까? 조선중앙은 아베의 기관지냐? 예. 조선중앙 인터넷판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게 그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고요. 앞으로 뭐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시고요. 최재성 위원장이 아까 저 부위원장을 시켜줄까 뭐 이러더라고요. 싫다고 하세요. 민주연구원장 했는데 또 무슨 감투를 또 맡겠다. 아니 그냥 한 소리죠. 그게 이제 위원인데 우리 같이 뭐 최재성 의원 쟤네 대선 때 종합상황본부장 할 때는 제가 본부장 할 때 최재성 더 위였잖아요. 부본부장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좀 마이크를 좀 적극적으로 잡아라 하는 뜻에서 그런 거를 이 국면에서 저희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더군요. 이 국민들이 대통령이 또 뭐 조국 수석도 이렇게 하고 하니까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그렇죠. 보니까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까 발언을 말씀하시니까 그런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언하고 하는 걸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요것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의 경제단체 중에 경제동무회라는 데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 안 갈 거다. 좋은 건 사고 싶을 거다. 네? 좋은 거 사고 싶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일본인들이 우리 정치적 동력에 의한 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조선일보 일본판에 의존해서 맞습니다. 해석하고 반영하는 것에 한 단면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불매운동이 오래 안 갈 거다. 그다음에 좋은 건 사고 싶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좋은 거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 많이 있고요.
불매 운동 이거는 일본이 우리에 대한 경제 침략을 멈추지 않는 한 이 불매 운동은 지속될 거다. 왜냐? 우리는 2016년도에 엄동설안에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했던 사람들이고 요즘에는 집안 안에서 리모컨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쉬워요. 불매 운동, 여행 취소하고 또 국산품 구매하는 것 이거 쉽기 때문에 이 유니클로 가려면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이 예. 더운 날.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서 이건 요새 말로 이 저 일본 경제 동호회 여기가 한국을 좀 띄엄띄엄한 거네요. 일베에서 정보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근데 이거 지금 저 조선중앙의 인터넷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지난번에 야 제목을 막 국내 기사보다 훨씬 더 무슨 험악하게 낯으로 일본에 험악하게 달고 물건에 이런 거. 일본 무슨 근데 낯으로 제가 하냐 누구한테 이런 얘기. 최근에 일본어 공부하는 후배가 하나 있어서 야 일본어 공부하는 김에 공부에 이게 다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되니까 저 조선중앙 인터넷판을 좀 쭉 봐가지고 그 한글 기사하고 비교해서 더 못되게 쓰는 거 이거 한번 좀 찾아보지 그러냐 라고 해서 제가 며칠 전에 요 이슈가 됐을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이틀 보고 난 후에 저한테 톡이 왔는데 요 며칠은 엄청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경원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조중동을 보면 뭔가 좀 검은 그림자 같은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쫄아 있어요. 오늘 나경원도요.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너무한다 쪽으로 타겟을 민주당 쪽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쫄아 있다는 게 느껴져요. 아니, 제가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병원에서 봤는데 제가 웃었다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있다. 아 왜 제 말을 더듬지? 떠듬떠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다양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놓고 하는 친일을 하기가 초기 요 국면의 초기에 비해서도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눈치를 조금 더 보고 그래서 더욱더 교묘해지고 그래서 그 교묘해지는 논리가 가령 이런 겁니다. 그래도 경제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무능해서 경제가 대안이 없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초기에는 이게 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했다가 아베가 잘못한 걸 가지고 왜 그러니 이렇게 해서 너네 친일이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앞에 것도 빼고 이렇게 오래 가면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라는 경제에 대한 굉장한 우국충전과 걱정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다양한 변형으로 커밍아웃들이 지속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볼 수 있죠. 어떤 이런 국면이 되면은 저자와 저자의 색깔이고 생각이 뭔지가 그냥 드러나는 상황인데 지금 분위기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좀 많이 걷어들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한 이 초기 국면에 너무 드러낸 거예요 커밍아웃을. 커밍아웃 한 분들이 그냥 아베보다 더 아베스러운. 작살난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살나서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표현들을 쓰기 이제 시작하는. 근데 소용없는 게 김문수 전 의원이나 또 당내의 발언하는 사람들의 수위가 친일할 때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아이고. 아무리 아니, 그건 안 정제된 되는 표현으로 가더라도 본색이 안 예 되는 본색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저것에서 네.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네. 정말 생각이 너무 모자라고 전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바득바득 외쳐가지고 30% 미만의 지지율은 끌어올리고는 있는데요. 확실히 보통 일반 국민 상식선에 어긋나는 쉽게 표현하면 중도층의 구미에 맞는 행위를 해야만 확장성이 생기는데 점점점 고립되는 게 이슈마다 다 그런 식으로. 근데 저건 푸나님 저건 생각과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죠. 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국민과 함께 분노하지 않는다는 건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냥 감정 구조가.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이냐를 먼저 우선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매번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번 자위대 창설 60대 그 행사장에 갔다가 무슨 행사인지 모르고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르고 갑니까? 말이 안 그러고 되죠. 나서 그 다음에 유니클로 옷 입고 본회의장 농성 때 보였던 그거요. 그 상표 붙은 거. 그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매장에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양말 건 있잖아요. 혹시 직수입했을까요? 아니요. 저기 무슨 같이 홍보를 했잖아요. 그 사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럼 그 스폰이라고요? 협찬?
하여간 제가 뭐라고 하기는 더 안 어. 했는데 어쨌든 그 유니클로가 오른쪽 저기 뭐죠? 여기가 뭐라고 그래야 되죠? 팔뚝에 마크가 딱 찍혀 있는 거는 그거는 쉽게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다라는 얘기까지는 네. 하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끊임없이 정체성을 의심받을 행위와 태도와 말, 근데 이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워낙에 이 전후 체제가 미국 주도 체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후 대한민국에 있었던 미국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령 미국과 북한의 어떤 적대적 관계 이런 것이 이제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가리고 놓쳐져 있었는데, 우리가 친일 청산을 못한 거, 이것이 딱 뿌리에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일본에서 그 일제시대 끝나고 갈 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쪽 지도부가 야, 우리가 친일 교육이라는 걸 심어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100년 그 뒤에 다시 기반이 돌아온다고요.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 그래서 실제로는 이 곳곳에 숨어 있는, 그리고 일본이 전후에 자제하지 않고 동남아를 포함한 각 나라에 쫙 돈을 품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양순한 모습을 하면서 쫙 납작 엎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이런 어떤 친일의 뿌리가 굉장히 뿌리 깊게 아주 끈적끈적하게 이게 남아 있었고, 참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 하고 이제 국회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낮에 1시간 반 동안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협치를 강조하시면서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 하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이 협치로 뒷받침해달라. 추경이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던 거고요. 특히 IMF나 OECD에서 그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냐 라면서 추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이제 뭐 원내대표도 추경이 해결되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고요. 그리고 참석자 모두가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했고, 일본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문제를 같이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라는 게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지금 저번에 5당 대표하고 만날 때도 추경을 한 10대 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결과 발표할 때 이해찬 대표도 왜 추경을 안 해주는지 정말 유감이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여야 대표랑 만나고 나온 직후니까 더 이제 말씀을 못하고 진짜 유감입니다. 이렇게 유감을 3번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유감입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입만 열면 민생 얘기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뭐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철저히 방해하는 했는데, 거죠. 철저히 그러니까 방해하는 결국은 국민들로 하여금 문재인 정부의 그가 잘 되는 것을 보여주지 않기 위한. 맞죠. 예. 전략은 아베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아베가 경제 공격을 통해서 경제를 흔들어가지고 정권을 흔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 경제에 도움되는 거는 철저하게 지금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질문을 던지고 다니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나경원은 네. 아베의 선거 승리를 바랬을까요? 그 패배를 바랬을까요? 승리를 바래서 평화헌법이 개정되길 바랬겠죠. 그러니까 바로 친일이에요. 되게 간단한 원리야. 음. 평상시 때 일본 아젠다가 터졌을 때 우리 대통령 때리지 마. 우리가 더 일본을 더 세게 때려줄 거야. 이런 식의 스탠스였다 그러면 이런 소리 안 듣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베를 응원하는 자유한국당은 친일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친일 프레임이네 만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말을 해놓고 막말 프레임에 가두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친일적인 발언과 친일적인 행태를 보여놓고 친일 프레임에 가두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그 시청자나 애청자분들의 가장 궁금한 점은 추경이 되긴 되겠냐인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좀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생각에 지금의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는 것처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떨어지면 마지못해서 뭐 재추경 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지금 이
제일 중요한 것은 화이트 리스트에서 일본이 어떻게 대한민국 그 기업들에 대한 조치를 하느냐. 이제 8월 초면은 드러날 거라고 보는데요. 그때까지 지켜보겠죠. 국민의 여론이 더 악화되면 마지못해 한두 가지 정도 하겠다고 하면서 원포인트 열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전에는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또 얘기했던 게 일본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에 그럼 뭐 안 하겠죠. 끝까지 방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상 대통령께서 협치 말씀하셨지만 저게 억지로 해서 워낙 지지율 떨어지니까 청와대 가놓고 협조 안 엉덩이 하는 거 안 춤 하는 때문에 거예요. 간 거 아니에요? 협조 안 엉덩이 하는 춤. 거 아니에요. 근데 오죽하면 외통위에서 그 수출 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하나 하는 거 같고 그렇게 참 어렵고 그것을 해서 그 결의안이 전체 회의조차 못 가는 이게 진짜 이게 지금 이런 시기면 실질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안 또는 대응 법안을 이것이야말로 초당적인 법안이다라고 하나는 꼭 하자고 했을 때 그조차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지금 참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박근혜 때 했던 막 11조짜리 17조짜리 이런 추경이 분명히 기억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까지 안 해주는 건 사실 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반도체 관련한 추경 말고요. 기존에 있던 추경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서 반도체 추경을 너무 엉망으로 짜왔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웬만하면 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해줄 생각이 없어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청와대 합의에 그게 그런 후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합의문을 이렇게 하는데 이 일본의 경제 침략 이거에 대한 극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야가 지원하기로 했다. 근데 원래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서 법적으로 뺐다면서요. 그게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사실은. 국회가 뭘로 지원해요? 법으로 지원하는 거지. 법과 예산으로. 국회의원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요즘도 또 나오고 있는 말이 그거 아니에요. 일본을 자극할까봐.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지금 그 대부분의 것들이 일본을 자극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등에서 발언 세게 나오고 이런 것도 일본을 자극할까봐. 왜 그러지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미 아베는 여기서 어떻게 자극하느냐 대응하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딱 지금 각을 잡고 가고 있잖아요. 그 굉장히 단호한 대응과 그 다음에 이를 악문 경제적인 준비 그리고 기업들의 정말 상당 기간 고통을 감수한 대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종합적으로 되고 그리고 일본이 경제적 보복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또 경제적 카운터펀치를 날릴 것인가까지를 다 가고 그러면서 또한 외교적인 절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복합적인 대응을 가는데 그러나 그 중심에는 원칙적인 입장이 딱 서지하는 왜냐하면 저쪽이 전쟁의 칼날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식이 명료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다 해놓고서 일본을 더 자극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어차피 일본이 더 세다. 그리고 일본이 더 센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괜히 우리 비세만 보인다. 그러니까 저자들의 머릿속에는 말이죠. 아까 얘기했던 100년 전에 가면서 응? 그러니까 식민지 본국으로서 식민지 국가 이 어떻게 감히 일본을 건드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길 일본을 극복해야 된다는 건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패배의식만 없으면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조국 수석도 쫄지 말고 나가면 된다고 말한 이유가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떤 데이터로 비교를 해봐도 이제 일본에 사실상 그렇게 쫄릴 게 없다. 우리가 좀 똘똘 뭉쳐나가면 분명히 이걸 잘못된 그 무역 구조도 바꿀 수 있고 자생력도 키울 수 있고 하는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데 거기에 끊임없이 딴지를 걸면서 일본을 자극하면 안 된다. 일본을 자극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수준은 일본이 이미 도발을 해와가지고 자극을 넘어가는 그 수준인데 지금도 일본을 자극하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식민지 노예로 살아야죠. 이들의 주장의 다른 표현은 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와 관련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여야가 갈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국민들은 또 어떤 여야나 정치권과는 별도로 한편으로는 불매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조국 수석이 또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각도로 내려지고 있고 그 얘기 좀 해볼까요? 빅마우스? 그러니까 이번 정권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빅마우스가 전 조국 수석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나서서 여론화시키는데 또는 법적인 문제를 해석해주는 데 있어서는 본인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자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민정수석의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이전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우병우 수석은 무슨 재판에 개입하거나 아니면은 권력의 그런 그 음습한 일의 역할을 통해서 국정농단을 하는데 사실상의 그 민정수석으로서 칼을 휘둘렀던 거잖아요.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데 방해하고 그거 지시하고. 그런데 지금 민정수석의 역할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그다음에 인사 그 검증을 시스템화시키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그 여론을 살피는 일이죠. 국민들의 그야말로 민정인데 그것을 SNS 통해서 보고 또 SNS에서 국민과 집중 소통하고 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대통령과 교감을 나누고 이제 그게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거잖아요. 뭐 얼마 전에 상춘제에서 이렇게 몇몇 수석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뭐 그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 소위 국민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구중궁궐에 갇혀 가지고 애헴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던 그런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것을 반복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그 국민들의 그런 여론을 살피는 일은 지극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또 법률적인 문제, 특히 사법부의 판단을 해석하고 일본 정부의 그릇된 태도에 대해서 진짜 무경호함에 대해서 질타하는 것은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싶어요. 그 푸나님이 조 수석이 이 정부의 가장 빅마우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그랬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국면을 거치면서 그렇게 된 것은 전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빅스피커란 말이 맞다고 뭐 빅마우스도 좋고 빅스피커도 좋고 근데 맞고요. 그리고 전 잘한다고 봐요. 네. 잘한다고 보고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프레임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엄중한 전쟁 상황이라고 하면 네. 내부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조국 수석이 너무 나선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자한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하는 거 말고 내부에서도 야 이거 맞아? 수석이 나서는 게 이런 얘기가 아니요 내부에서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민주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진영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는 그 프레임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거슬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근데 거기에 의도를 갖고 좋은 의도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지. 얼만큼 또는 나오는 결과물이 중요하지. 얼만큼 민정수석이 기존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지를 먼저 비판하고 있으면 사실 이런 어떤 전쟁 상황 중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 저렇게 보는 거죠. 저는 같은 얘기를 조금 달리 한다면요. 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럼 대통령이 다 나가서 총칼을 다 휘둘러요? 그건 아니고 오히려 지금 빅마우스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위나 자리 또는 관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얘기가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봐야지 왜 청와대 수석이 얘기해 왜 못해요? 이런 국가의 중대사인데. 그리고 지금 특히 일본의 장관 몇몇이서 도를 넘어선 대통령 공격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청와대에서는 또 청와대 나름대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가 국민들에게도 입장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무도한 것에 대해서 반격하고 또 일본의 무도함을 대신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인과 일부 언론에 대해서 반박을 가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다. 조 수석이
왜 강기정 수석은 조용한 거예요? 좀 강기정 수석이 좀 일각의 아무리 얘기네요. 정무수석이 야당과의 카운터 파트너라고 하지만 새날에 나와서 방송할 때처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왜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세요? 들으시라고요.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아니, 전화해서 하세요. 왜 저한테 갑자기 귀 아프게 왜 이러세요? 아 친구시잖아요. 두 분이 야, 친구. 우리 김현 부총장님의 저 무서운 프레임. 자기는 친구 아닌 것처럼. 저 친구 아니에요. 선배예요 그분. 지금 나경원도 그런 식으로 친구. 엮으셨는데. 야. 조국 친구, 어. 강기정 저 친구. 강기정하고 친하면서 갑자기 나한테 친구잖아. 야, 좀 무서운 친구 프레임. 그런데 아니 잊어버렸잖아요. 저 프레임 정치 무서운 거야. 근데 진짜로. 그런데 아니 조수석이 말이죠. 지금 얘기되는 대로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 장관이 돼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장관 되면은 날개를 달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이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괜히 쫄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내부에. 그런 것을 극복해야 돼요. 지금 프라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가 이제 민정수석은 사실은 이 나머지 수석은 좀 현장에 많이 다니잖아요. 네. 정무수석도 그렇고 뭐 시민사회수석도 그렇고 국민소통수석도 그렇고 근데 민정수석은 현장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너무 유명한 분이시라. 아니 민정수석은 청와대 안에서 전체를 다 관장해야 되잖아요. 공직기강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주로 근데 24시간 청와대 안에서 많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수단은 SNS밖에 없으시다는 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무석은 여의도에 와서 야당도 만나고 여당 인사들도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전달도 하는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고 시민사회 수석도 그렇고요. 근데 하여튼 민정수석으로서 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청와대 입장을 이렇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이 조국 수석은 아마 이런 식의 자유한국당 등의 반발을 뭐 예상 못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분이 가라앉질 않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김현 부총장님 친구 중에 누구 좀 얘기할 이인영 사람 대표. 그러니까 그 부분 마무리 짓자 그러면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네. 그런 식으로라도 논란이 돼서 사실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진짜 아까 우리 전 원장님, 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분들이 많아져서 막 여기저기서 때려요. 당연하죠. 이게 우리는 전 늘 그러니까 왜 얘기하지만 정무수석 안 하시냐고요? 더불어민주당은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싸워야 늘 더 싸워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김현, 김민석을 빨리 국회의원 시켜 주세요. 야 이거 프로의 결론 좋아지는데. 이제 속마음이 나오시는구나. 아니 이게 조금 더 이럴 때는 이건 지금 전쟁 국면이라고 보면 싸워야죠. 전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이 비슷한 주제로 한 40분 정도 토론을 하고 왔거든요. 문자가 여러 군데서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네? 뭐라고? 잘 싸우고 있다고. 그렇지. 국회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중에 개싸움 우리가 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이 싸움이죠. 그러니까 개싸움 우리가 한다. 개싸움이 또 하나는 게시판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댓글을 달잖아요. 네. 그게 개싸움이에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같은 경우는 말로 하고. 방송으로 하고 네. 이렇게. 참고로 지금 권리당원 열심히 모으고 계시잖아요. 지금 권리당원 말일까지 7월 30일까지인데 어떻게 새날에서 많이 홍보되고 있나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온라인 입당하라는 거 특히 단원갑. 온라인 안산 단원갑, 와동, 선부동,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5개 동네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동마저 같은 신길동이 안산에도 영등포 이러면서 막 숟가락 한 적 얹어요. 지금 그 신길동하고 대림동 그리고 여의도가 또 영등포 을이죠.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럼요 여기까지 오늘은 할까요? 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아니 푸나님이 받아줘요. 지금 권리당원 많이 신청하세요. 그리고 우리 계속 하고 있어요. 단원갑 얘기 많이 하셨어요? 단원갑하고 영등포을은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댓글에 지금 떴나요? 아니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친척들이 살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요. 아니 본인도 중요하고 친척도 중요하고 지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안 사시면은 지인이나 친척이라도. 네. 자, 제 전화번호도 알려드릴까요?
공개하세요. 정스러운 지금 저 경제 침략을 막아낸 전쟁 얘기를 중요한 하고 있는데 거는 더불어민주당에 당원이 많이 가입해서 참여해서 좋은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침략에 맞서는 방안 중에 하나인 거죠. 예. 네. 네. 국회로 보내달라면서요. 네, 저렇게 금과 옥조 같은 말씀으로 예.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따가 새날은요 6시에 또 오고요. 이따가 8시 반에 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선 일본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한살원인 전두환과 그 똘마니들 5060의 부귀영화 대물림할 때 잡혀가고 죽어가고 고문당하며 민주를 위해 싸웠던 건 국민들이다.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이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내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일 정신으로 3일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실과 진미로 배불리는 매국노들 여의도에 또 아이 들고 갈수록 적반하장 후원무치 지랄내며 국민들 피눈물을 짜는구나.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갈아엎자. 3일 정신으로 3일 정신으로 5월의 노래로 5월의 노래로 6월 함성으로 6월 함성으로 역사를 만들자. 더 이상 못 참아 더 이상 못 참아 국민이 나서자 국민이 나서자 우리의 힘으로 모두 모두 갈아엎자.